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라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작한 부모용 책자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집필진으로는요,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회장님이신 조성경 회장님,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의 배성현 초빙 교수님, 그다음에 시립반송 보두미 나눔이 어린이집의 원장님이신 이미영 원장님께서 책을 집필해 주셨고요. 이 책은 판매하는 책이 아닌 비매품이고요. 본 책자의 판권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있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이 되면은 아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7번째 장인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기라는 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은 모든 아동에게 과제이고 도전이 됩니다. 특히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동의 발달 지체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더 긴장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말씀 주신 의견으로는요, 일반 학교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보내야 할지 어디에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장애아들의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반 학교에 보낼지 특수학교에 보낼지 고민하십니다. 먼저 이 두 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내 자녀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과도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학교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적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과정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비장애 또래들과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들만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 일반 학교의 장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및 여러 집단활동의 참여를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비장애인과 통합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장애 아동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델링을 통해 학습이 진행될 수도 있죠. 분리된 특수학급, 즉 도움반 교육을 통해서 개인별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개별 학습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학교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학급 담임의 교체로 인한 연계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화와 장애아 부모 집단 간의 괴리감 또한 갈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적응 및 학습 지체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감, 부모님의 많은 도움과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은요, 읽기, 쓰기, 세마기 위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특수학교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아동 중심의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기능 위주의 생활 중심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등부와 고등부까지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부모들 간의 상호 간의 교류도 진하게 할 수 있고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등도의 장애 유형의 혼합으로 인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과의 접촉이 좀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학교 수가 적어서 선택이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외곽에 위치하여 등하교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분리된 교육 환경으로 자칫 강한 훈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교를 보낼지 특수학교를 보낼지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즉,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학습을 하기 위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등의 전반적인 발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격성이 강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문제를 하는 경우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 취향 유예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1, 2년 이상 느리기 때문에 취학 유예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취학 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장애아동의 취학 유예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에서 1, 2년을 더 배운다고 해서 학교 생활을 위한 적응 능력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과 함께 입학하는 것이 지원 또래들의 확보라는 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행동심리연구소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하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일반 초등학교와 또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에 대해서 직접 어머니께서 방문하셔서 선생님들과 상담하시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 그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올해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될지 학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교실이라든가 뭐 급식 문제라든가 환경들을 직접 어머님께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생활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좀 감을 좀 잡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환경과는 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사실 많은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저희 심리연구소에서는 그 인적 환경,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인지 수준에 대해서 함께 개별 고민을 좀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의 의견을 반대로 좀 들을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그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가든지 간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믿고 또 주변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또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은요, 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걱정들을 직접 그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풀릴 수도 있기도 해서요. 꼭 한번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가는 시간도 좀 체크해 보고 돌아오는 시간들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환경들, 수업 시간,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것들, 화장실의 거리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부모님이 체크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예,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진학하기 전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녀가 갈 수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에 면담을 신청하신 후 미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인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애아에게 호의적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1. 학급 수. 2. 현재 재학 중인 장애 아동의 현황. 3. 학급당 학생 수. 4. 입학 예정 장애 아동 수. 5. 특수교사 수. 6. 보조교사 역할. 7. 보조 인력 이용 여부. 8. 입학 시 제출할 서류. 9. 학교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아동의 수행 정도. 초등학교 입학 관련 내용은 각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입학 전 미리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걸어가기 연습. 학교 운동장과 친해지기. 늦어도 1개월 전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자녀와 함께 교실 내부도 방문해 보기. 학교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셋째, 착석 연습. 학교 책상과 의자를 미리 준비하여 가정에서 책걸상과 친해지기를 연습합니다. 넷째, 자녀의 정보를 담은 서류철 파일. 다섯째, 어린이집에 있는 개별학 교육계획 IEP 파일을 받아놓기. 서류 파일에 함께 첨부합니다. 여섯째, 같은 반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미리 같은 반 배치를 학교에 요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요즘에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면서 어린이집의 방학 때를 활용해서 프리스쿨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시죠. 예, 프리스쿨은 정말 학교의 시간표대로 그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가까운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행동심리연구소 그 교수님과 아시는 분이 직접 그 ADH 프리스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에서 2주일간의 프리스쿨 연습으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행동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그 향상이 되어서 부모님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수교육 보조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 가면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가 있어서 일반 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해 줍니다. 물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조 인력이 있으면 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을 받을 때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특수교육 실무사, 지도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짧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막상 그 교사를 만나보면은 그 지역의 그 학급의 교사분들이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초기라든가 뭐 이런 것
것들이 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교체될 출산으로 인하여 교체될 예정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미리 정보를 아신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특수학교를 보낼 건지 일반 학교를 보낼 건지에 대해서 좀 그 선정하는데 고려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그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 세 분에게 공유 주시고 나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